네,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다시 모셨습니다. 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윤 기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고 김문기 발언, 백현동 발언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대표 측이 주장했던 그 국정감사장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 그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을 상당히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총 4개였거든요. SBS 인터뷰, KBS 인터뷰 이런 총 4개의 발언 모두 지금 거짓말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른바 골프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안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나 1심 재판부가 호주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발언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설령 그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백현동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 지금 방송에서 4개 발언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몰랐다라는 1심에서 몰랐다라고 판단됐던 그 발언을 3가지로 나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심에서도 판단을 받았던 사진이 조작됐다. 여기까지 더해서 총 4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몰랐다라는 것은 우선 인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다라든지 나 전과 사실 없다라든지 이런 사실의 공표여야 돼요. 그런데 나 그때 그 사람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골프를 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원문을 봤을 때 그 해외 출장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골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단과는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1심 판단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을 결국에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유권자들에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다라고 본 것인데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골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 후에 이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일관되게 계속 발언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본인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에는 10명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그 방송사에서 이제 제공됐던 그러한 사진은 어떻게 보면 좀
줌인이 들어간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것은 사진의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의 공표를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심의 재판부가 바라봤던 시각과 굉장히 배치되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났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 했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검찰에서 나는 안 했던 발언인데 확대 해석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네. 지금 2심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이 백현동 발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주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국토부가 법률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요청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전제 하에서 그 협박 발언이 있었죠. 그 네. 발언은 그냥 보조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법률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는 이 말을 뒷받침하는 의미일 뿐이지 이 협박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예.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 백현동 용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도 일단은 의견 표명을 하고 일단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조금 세세하게 나눠서 본 것 같아요. 네. 2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 2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 중에 정리 발언과 설명 발언은 전체 취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협박 발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리 발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설명하는 그것의 이제 발언의 취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고 했었느냐 아닌가를 좀 나눠서 좀 세밀하게 판단을 삼은 것 같고요. 일단은 재판부가 보기로는 부지 전체와 이 백현동에 대한 발언이 섞여 있었다.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발언 자체도 섞여 있고 본인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본인이 했던 말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 보면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것은 허위 공표를 했다라고 보는 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측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문을 봐야 이제 알긴 하겠지만 지금 재판부가 설명하는 것이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 그런 자막만 봐서는 일단은 대상이 되지 않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심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좀 판단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물론 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재판부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설명으로 볼 때는 1심 재판부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서울 고등법원 앞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2시에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1시간 반이 흐른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뭐 빨리 나오면 30분, 조금 길어지면 1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판부가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도 뭐 4가지로 이렇게 쟁점을 나눠서 보고 있고 백현동 관련된 발언도 윤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보고 있다. 변호사님도 정리 발언, 설명 발언 지금 다 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김문기 씨 관련돼서 재판부가 얘기를 할 때 양측의 입장이 다르면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형사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통은 좀 절차적인 문제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이럴 때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앞서서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구속 취소 청구에 있을 때도 이제 최대한 뭐 날짜 계산이라든지 시간 계산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한다라는 이제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에 있을 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조건 해석을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특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무턱대고 사실은 유죄 판단의 심증을 가지고 이것을 유죄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판부가 지금 유무죄에 대한 이제 주문설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취지로 보자라고 한다면 무죄에 가까운 이제 이유의 설시에 부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러한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에 되느냐,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다 발언 하나하나를 좀 나눠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라든지 아니면 뭐 감경이 된다라든지 조금 변화가 다른 이제 범죄에 비해서는 빈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범죄에서는 1심에서 어떠한 형이 선고돼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뒤바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상에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인식이냐 사실의 공표냐를 두고도 사실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1심 재판부와는 정말 많은 부분 좀 배치되는 그러한 사실관계 인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뭐 행위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인식의 문제, 의견의 문제, 본인이 느끼는 표현의 문제 이렇다 보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윤 기자. 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했다라는 발언에 대한 판단도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판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성남시가 공공기관 그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압박을 받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박 관련 발언은 이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가 되면 뭐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좀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로 볼 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판부가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백현동 발언이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그리고 일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직선거법의 그러한 법률의 규정 취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선거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까지 사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선거인단은 이제 판단을 그르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세 차례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공문이 있었고 그 공문의 내용에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하면서 독촉의 취지가 인정이 된다라고 본 것을 보면 이러한 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압박 내지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본인이 표현이 과해서 뭐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이 그럼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뭐 가짜의 허위 사실이냐라고 보면 그것은 아니고 일부 과장이 됐지만 유권자들이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판단을 그르칠 만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윤 기자 얘기하고 변호사님 설명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 그 백현동 사건,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직무유기 부분이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거를 인정을 한 거고 그 협박이라고 표현한 건 표현의 과장일 뿐이지 이게 없던 일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에 관해서는 진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가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재판부가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죠. 이게 인식이라든지 의견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을 때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골프를 안 쳤다 내지는 뭐 아예 그 사람과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골프 안 쳤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이것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조금의 해석이 좀 들어간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현동에 대한 그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재판부의 또 해석이 좀 들어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물론 뭐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 부분이 다른 쪽에서의 이러한 좀 공격의 포인트 내지는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다뤄지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기자, 재판부가 지금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쭉 아까 말씀드린 네. 내용을 쭉 설명했고요. 마지막에 주문을 이제 읽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판부는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것들은 기각 각하하고 퇴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주문 이후에 재판부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하고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보면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허위성, 고의성 이렇게 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다 없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러니까 네. 허위성 자체를 거의 다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 것을 보면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 고의성 모두 없다라고 이제 본 것이 맞고 그러면 국토부 협박 그 발언에 대해서도 고의성은 당연히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조금 과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이 섞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 전체의 취지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고의성은 부정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허위성의 경우에도 이런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그 요건으로 봤을 때에는 허위성이 없다라고 봤지만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일부 과장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상의 어떤 범죄를 구성할 만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본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 그리고 그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전체 이제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제 상고하지 않겠지만 수사기관 측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도 혹시나 파기환송의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두고는 논의 내지는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검찰 측의 주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대표 측의 주장,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이 대표 측이 가장 이제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최후 진술에서. 근데 오늘 재판부 판단을 보면 실제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검찰이 해석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협박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과장한 건 있지만 압박은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주장도 지금 재판부가 다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 2심 재판부가 중간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 선고 공판 시작하기 전에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변호사님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뭐 이 대표 측에 유리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 그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들이 한 4차례, 5차례, 4차례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이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소 사실과 방송 순서가 이게 다르다 이런 부분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나하나 나눴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뭐 공격의 빌미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좀 나눠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처장 관련돼서도 몰랐다라는 그냥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그 발언을 3개로 나눠서 3가지가 왜 무죄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유를 나눠서 절실했고요. 더불어서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김민석 최고위원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지금 법정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밖에는 보니까 의원들 지금 고등법원 밖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들, 당직자들 함께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들어갈 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용 기자. 근데 뭐 나올 때는 한마디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예. 네. 2시에 시작이 됐는데 한 10분 전쯤에 도착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갈 때 뭐 취재진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혹시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우 관련 바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와 사건이 조작이 됐다.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사필 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올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판결, 변호사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다면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갈리다 보니까 조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다르게 이제 보느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 여지가 있겠는데요. 법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이
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무죄, 뭐 2심에서 갑자기 유죄, 아니면 유죄였다가 무죄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다른 범죄들에서 비해서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이제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2심 재판부가 일단은 발언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나눠서 판단을 한 만큼 이것이 아직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도 혹시나 사실 오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리에 오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은 문제를 삼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대법원에서 원심의 이제 판결이 그 선고가 된 이후부터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원래 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대법원에서 이러한 3개월을 또 지켜서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될지 아직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무죄가 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뭐 허위성이라든지 고의성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을 대법에 가서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검찰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죄의 전제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상고 내지는 항소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부 그 절차로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고를 하게 될 것이 뭐 거의 확정 사실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상고를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견으로 판단된 부분,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발언보다는 뒷부분 백현동 그 부지 관련된 발언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에서 보는 시각을 투영해서 이것은 협박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해석을 가미해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그렇게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초에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유죄가 뭐 유지될 거다, 이런 견해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비율로만 보더라도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가 이게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이 벌금형으로 이렇게 감형이 되는 것도 한 6% 정도. 지난 3년간의 이제 통계를 한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적은 확률이다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반 범죄 전체에 관한 통계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나눠서 또 통계를 하면 다른 여타 범죄보다는 조금 더 높게 통계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법률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바라보는 법의 요건 사실의 해석이 조금 많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양지민 변호사의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방은 전부 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백현동 발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윤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발언 모두 다 무죄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발언 먼저 살펴보면요. 잘 알려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은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것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1심 판단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는 이 백현동 발언 전체적인 부분의 주된 내용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네. 그 잘 알려진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자체는 중요한 발언이 아니었다. 전체 내용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기본적인 판단이었고 이걸 굳이 따지더라도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과장해서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대표 발언에 허위성이나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는데요. 네.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특별히 그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입장이죠. 원래는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요 선고가 나오면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로 취소가 됐고요. 이제 대변인 논평으로 대체가 됐는데 남은 재판에서는 꼼수 지연 전략 쓰지 마라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지역 행사 도중에 기자들에게 몇 마디 했는데 어떻게 1심에서 유죄가 난 사안이 2심에서 이렇게 다 뒤집히냐, 유감이다. 그러면서 판사 개인에 따라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판사 개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상당히 지금 당혹감에 빠져 있는 걸 보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는 무죄를 그동안 주장하기는 했었는데 결과 무죄로 나와서 아까 의원들 얼굴도 네.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 좋겠습니다, 지금. 네.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예. 사실 1심에서 유죄받은 게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거와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두 개가 유죄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김문기 씨 몰랐다 사진 조작이 사실 그 골프 안 쳤다와 한 덩어리 그렇죠. 묶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무죄를 민주당 쪽에서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백현동 그 협박받았다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조금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100만 원 미만 정도가 나오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은 있었는데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도 오늘 민주당의 예상보다도 더 법원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로 들었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빨리 가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대법원 선고가 한 석 달 안에 나와서 좀 땡겨지면 2달 안에도 나올 수 있다. 3달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최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서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서 대선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그런 입장을 오늘 다시 밝힌 걸로 보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대법원에 대한 3심 선고 압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윤 기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제 2달 안에 이 선고를 하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 선고가 속도를 내려면 다른 사건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부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부 주심이 일단 의지를 갖고 이건 먼저 검토해보자라고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관 4명이 이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이걸 좀 빨리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뭐 서류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내고 이런 기간까지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뭐 꽉꽉 채워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정말 2달 안에 선고를 하려면 대법원이 굉장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한 그 안에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뭐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예. 홀가분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죠.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8개 사건에서 재판 5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고가 1심이라도 내려진 사건이 두 개거든요. 그동안 2개였는데 하나가 지금 이번에 2심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가 위증교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무죄였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였고 지금 본 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였는데 그 유죄에 나왔던 사건마저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금 재판들은 거의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3개는 아예 재판 시작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 중에 유죄에 나온 사건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라고 이제 공격은 계속 할 텐데 네.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고 뭐 족쇄를 거의 뗐다 정도로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거다. 이 기자가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고리가 끊어졌다. 네. 하나는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이제 올가매고 프레임을 씌웠던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에서 가장 유리했던 게 지금 이 김문기 몰랐다와 백현동 협박 발언의 공직선거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건 이제 피선거권이 바로 제한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디데이였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디데이였어요. 그의 국민의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대선에서 스텝이 어떻게 될지 좀 어려워질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공격을 좀 더 하겠죠. 사법 리스크 공격을.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전세가 좀 바뀌는 분위기다. 이렇게 그렇죠. 읽어야 민주당에서 됩니까? 계속 예. 지기현 판사부터 해서 계속 판사의 판단이 이상하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박을 했던 논리가 지금 오늘부터 바로 벌써 국민의힘이 지금 역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상당히 입장도 좀 곤란하고 네. 곤혹스러운 상태죠. 대표가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면. 네. 아니 민주당에서는 오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아찔한 네. 우려를 당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사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낼 채비도 사실상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 어려워졌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다. 그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두 분하고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